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ICT 엔지니어 2022년 10월, 11월, 12월분 볼륨 47입니다. 내용은 정보통신 공사 적정 공사비 산정 동향, ITS 주요 설비 분석, 재난재해 대응 ICT 융복화. 최근에 카카오 사태 때문에 재난 대응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이태원 그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ICT 교통안전 기술 분석하고 그런 거 외에 현장 실무 등으로 했는데, 예, 내용이 많아서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한 10분에서 15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이제 ICT 엔지니어랑 이제 주간 기술 동향을 제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간 기술 동향을 못 보면은 ICT 엔지니어는 꼭 보세요. ICT 엔지니어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간 기술 동향 시간 남으면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다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ICT 엔지니어는 꼭 보시고 시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목차고요. 목차는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기술사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보우 회장님이 이음 5G 특화망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요. 2018년 11월 아이언 화재부터 해서 2021년 라우팅 오류가 있었고, 2022년에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죠. 네, 그런 얘기 쭉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비 1억 원 미만인 공사나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등등등등의 안전재 예방 운영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1억 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된다.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1억 원 미만인 거 외에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G 특화만 이게 나오는 거고, 니아랑 나이프액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품질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 정립해서 그 표준품셈 정립에 대해서 뭐 잘 안 된다는 거 내용이네요. ICT 기반에 이제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고품질의 시공이 더 크게 이제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얘기 쭉 나오고 있고, 정보통신공사 원가를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표준 품셈을 비롯해서 스마트 융합 설비 설계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 원가 계산의 기초 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 품셈 적용 기반을 넓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표준 품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표준 품셈은 시설 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정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작업 장비, 사용 시간 등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 품셈에 대한 정의 갖고 가시고요. 표준 품셈은 70년에 시행됐고 50년간 쭉쭉쭉해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하고 해오고 있다. 그런 얘기 쭉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 표준 품셈은 과기정통부를 주무처로 해서 2013년 3월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예, 알면 좋지만 거기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정보통신 공사법 24조 3항 표준 품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과기정통 장관은 적당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 시장 단가 및 표준 품셈 등 공사비 산정을 마련해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 품셈 재개정 제한 모집 얘기 중 하고 있고요. 표준 품셈에 대해서 몇 개 항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주요 항목은 이렇게 주요 항목들이 이제 개정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시험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기준 개발 연구 추진 현황. 정보통신 설계 기준은 정보통신 설비 공사의 비용, 재료, 구조, 구축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도면 등에 구체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설비란 많이 나오는 거죠.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는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설계를 통해 최적화된 설비의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의 분류, 기본 계획 단계,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아마 뒤에 또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박스로 해서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개념을 도면화, 발주자의 요구 조건, 향후 기술 변화 대응 및 설계 도서 작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기본 설계는 실시 설계 앞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실시 설계가 앞에 있으니까. 구조 계획, 예비 설계, 계략적 공사비의 산출을 필요한 조사를 한다.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 도서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설계 업무고 목적물에 최적화된 시공을 위해 모든 요소를 결정하며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추진계획, 요거는 뭐 개괄적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연도별 추진계획 관심 없고요. 재정 보급, 표준구법에 대한 그 내용, 주로 이제 선박, 여기 보면 항공, 항만, ICT, 안전, 교통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TTA가 제정한 24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ITS 설비에 관심 집중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루프 검지기, 인덕티브 루프 디텍터가 있다. 루프 검지기는 도로 위에서 매설된 루프 코일로 형성된 검지 영역을 차량이 통과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차량으로 인한 루프 인덕턴스의 감소율로 차량의 통과 혹은 존재의 경과를 검지에 교통 변수를 얻는다. 차량 번호 인식, 그래서 차량 번호 인식 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은 구간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로서 두 개의 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동일 차량의 번호판을 추출, 구간 통신 시간을 수집한다. 그것의 세부 구성, 카메라, 렌즈, 펜, 틸트, 조명장치, 제어기, 검지기, 전원장치, 함체, 전체적인 건 알고 있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풀었으면 되는 거고요. AVI에 대한 시스템 구성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CTV 얘기하고 있고요. 쭉 해서 저희는 렌즈보, 덮개, 펜, 틸트, 카메라, 제어기로 구성된다. 그 정도. 도로점검판 VMS라고 하죠. Variable Message Sign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기상 교통 상황 및 교통 정보 상황 등을 교통 흐름을 제공하고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가변 차로 제어 시스템 LCS라 해서 랜 컨트롤 시스템에서 주말 및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대에 차로 신호기를 설치해서 기존의 가변차를 활용, 갓길 및 단기적으로 교통량의 증대 등에 대한 정체 등을 완화시키는 교통관리 기법이다. 교통신호기 눈에 띄는 게 시간 제어 모드, 타임 오브 데이 모드에서 현장에서 교통경찰의 수동 자작에 의해 운영되는 수동 제어 모드, 중앙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는 원격 제어 모드가 적용된다. 정류장 안내 단말 BIT에서 이건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GPS를 이용해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 정도. ITS 설계 시 고려사항, 정보 수집, 자료 가공, 정보 제공, 타시스템 연계, 요금 징수, 적정공사, 유지보수. 포인트만 갖고 가십시오. 버스 차량 단말기에서 우리가 그 OBU, 온보드 이퀴프먼트와 그 노변에 설치되는 RSE, 로드사이드 이퀴프먼트 간의 5.8기가 DSRC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차량의 위치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근거리 통신을 한다. 로드사이드 이퀴프먼트가 되는 거죠. OBU, 온보드 이퀴프먼트 아까 얘기했고 차량에서 장착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로 비콘 DSRC 방식으로 RSE와 통신한다. CCTV 관제, IoT, NFC 기술을 접목을 한다. 스마트 축사 시스템 얘기하고 있고요. NFC 기반의 출입관리 시스템도 얘기하고 있고 주로 이제 10cm 이내 그 짧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어전 관리 시스템도 얘기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획, 설계, 유통, 판매 등의 제품 완성에 따라서 ICT와 접목하고 있다. 지진, 폭설 예방의 ICT 융합, 스마트 제서 시스템, IoT 기반의 스마트 제서 시스템은 IoT 제설 감지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단일 네트워크망으로 제설 작업을 통합 관리하고 전달한다. 현장 지진 정보, 지진 조기 경보.
뭐 넘어가고요. 매뉴얼 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이런 것도 하나의 안전관리가 되겠네요.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매뉴얼 관리가 필요하니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매뉴얼 뚜껑이 열려버렸고 침구 구역을 벗어나면 보행자가 흙탕물로 보이지 않는 매뉴얼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 얼마 전에 이런 그 사고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CT 기반의 산불 관제, 그 다음에 통신 설비 겸비한 교통안전 안전지킴이, T-세이프와 이거는 스마트폴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스마트폴, 그래서 T-세이프라는 용어로 나온 거고, 위험도를 0부터 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도에 대한 표시한다. 기타는 별로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국선 단자함 통신 방법. 이거 국선 단자함의 통신실 배치도가 이 정도가 되네요. 안에 들어가는 거 네트워크 스위치, FDA A, B, 그 다음에 보호기, FDF, 여기 보면 또 스위치, 그 정도. 광케이블에 모두 설치해야 된다. 건축물 군의 통신 해선수 확보에 대한 그 기준이 개선되었죠.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기사를 올렸었는데, 국선 단자함에서 세대 전장 또는 이출구까지 세대당 1회선 네 쌍꺼인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쭉쭉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단위 세대당 꼬인 케이블 1회선 이상 및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SMF는 다중 MMF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비싸죠. 주거용 업무용 건축물 군의 간선계 광케이블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동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2코어와 동단자함에서 실내 단자함까지 1회선에 꼬인 케이블 이상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현행은 국선 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8코어 이상의 광케이블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코어로 이제 상향했다. 그래서 요거네요. 이게 핵심. 주거용 건축물은 기존의 단위 세대당 꼬인 케이블 1회선 또는 광케이블 2코어인데 이거를 1회선, 꼬인 케이블 2회선과 광케이블 2코어로 5화에서 엔드로 바뀐 거죠. 업무용 건축물은 업무구역 10m 제곱당 꼬인 케이블 1회선 또는 광케이블 2코어인데 여기도 10m 제곱당 꼬인 케이블 1회선 및 광케이블 2회선으로 해서 엔드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요거 꼭 갖고 가시고요. 착공구정 공조별 자관 수서 및 방법. 여기는 계획서를 작성 준비하고 계약문구 확인하고 설계도서 검토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 내용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 공정별 세부 안전계획 수립이 필수하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착공도면 생략하겠습니다. VE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핵심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철도 통신 설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항만 통신 설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항행 안전 설비에서 쭉 얘기하고 있네요. 눈에 띄는 게 그닥 없어서 광통신 설비의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해서 그 내용을 쭉 쓰는 것 같아요. 설계 부위. 부위는 최소의 생애 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견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로 검토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설비계, 총 공사비 또는 공정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 적용되는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VE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시기는 발주청이 적기에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VE를 적기에 판단 시점으로 하되 기본 설계와 시설계 각 1회 이상 해야 된다.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전 품질 생략하고요.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나머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